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김천농협 농가소득지원과에서 영농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차장 박훈민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 이 영상에는 지금까지 제가 농협 생활을 17년 했고 농약회사 생활을 4년을 했는데, 이 생활을 하면서 농민들을 많이 만나고 포장이나 아니면 밭 많이 가보니까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어떤 농사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수동적인, 피동적인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아쉬워요. 왜? 스스로가 리드를 해서 스스로가 내 농업을 생산물을 생산해야 되는데 매일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만 휘둘리게 되니까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바로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스스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농업을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주관이 될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요 한번 차트 보실게요. 이 차트 보시면은 제가 파트를 3개로 나눌 거예요. 3개로 나누는데 1년 농사 일정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간에 보이는 생장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밑에 보이는 비료와 수분에 관련된 것까지 1편, 2편, 3편 크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일정표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의 생리. 자, 제가 교육 전에 여러분들께 작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작물은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고사리를 꺾으러 갔어요. 산에 가서 고사리를 꺾으면 그건 식물이에요. 근데 우리 밭에다가 고사리를 심어서 꺾으면 그건 작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만들 작자예요. 사람이 만들었다고. 사람이 필요한 영양 부분을 만드는 게 작물이에요. 뭐를 인해서?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식물 속에 작물이 들어가는 거고, 작물을 2가지 부류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양생장과 관련된 채소류, 잎, 줄기, 뿌리를 먹을 수 있는 식물들, 요거는 영양생장과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과실류, 채소류, 과실류처럼 열매를 먹는 거는 생식생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집어서 영양생장의 특징과 생식생장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부분은 포도 작물 내에서도 2개, 4개의 분할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양생장 보실게요. 영양생장은 식물체의 발생과 성숙에 이를 때까지의 과정을 영양생장이라고 합니다. 뿌리, 줄기, 잎 등의 영양기관의 생장이죠. 또 영양생장과 관련된 조건에 보면 좋은 조건이었을 때 영양생장과 관련됩니다. 질소가 많을 때, 영양분이 풍부할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 수분이 많을 때, 수분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있을 때, 그 다음에 빛이 있을 때, 긴 빛, 따뜻한 빛, 그 다음에 스트레스,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없을 때 등 호조건이었을 때 영양생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생식생장은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꽃의 발생과 꽃가루 바지, 종자의 성숙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생식생장이라고 합니다. 탄수화물을 과실 또는 종자의 배젖에 저장하는 과정, 아까 영양생장과 반대 방향으로 질소질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 그 다음에 수분이 좀 적을 때, 그 다음에 빛이 단일로 될 때,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때 등등 악조건이었을 때 생식생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추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상추는 우리 사람들이 잎을 먹는 식물이에요. 꽃이 피면은 농사는 망합니다. 상추는.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추를 심었어요. 상추를 심었는데 잎을 갈기고 있습니다. 비료를 잘 주고 물을 잘 주고 했을 때는 꽃이 피지 않고 쭉 올라가서 잎만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꽃이 피었을 때 농사의 끝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이 상추가 꽃을 안 피고 계속 가게 하면 수확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힘이 들어가는 거죠. 뭐가? 영양생장을 계속 유지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채소류에다가. 그래서 상추를 심어가지고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우스에다가 따뜻한 온도에다가 비료 많이 주고 물 많이 주고 스트레스를 안 주게 되면은 영양생장의 기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거꾸로 말해볼게요. 우리 과일류들. 근데 너무 좋은 조건을 과일밭에다가 줬어요. 그래서 자식을 안 달죠. 종족 번식의 본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과일이 안 닿는 과일밭에는 그 필요한 밭일까요? 전혀 필요 없는 밭이 되겠죠. 그래서 자,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깊이 생각하시고 받아들여야 돼요. 기본 베이스예요. 이거는 생리에 대한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생리의 이해를 위해서 빛, 온도, 수분, 질소, 스트레스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설명까지 드릴 겁니다. 자, 포도에서 보면 빛이 있을 때 언제일까요? 자, 봄이 됐어요. 봄이 되면 해가 길어져요. 해가 길어지면 이 친구들이 이제 열매도 달고 잎도 크고 뭐 순도 나가고 하죠. 이거를 영양생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을 돼가지고 포도가 당도도 올려야 되고 색깔도 내야 돼요. 그거는 생식생장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코스모스가 왜 가을에 꽃이 핍니까? 빛의 길이 때문에 그렇잖아요. 장일, 단일. 그렇죠? 네, 그것 때문인 거니까 그것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온도. 온도는요, 고온 식물도 있고 저온 식물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포커스 맞추는 건 샤인이기 때문에 샤인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우리가 생산을 하죠. 가을에 생산하는 거는 저온이 됐을 때 생식생장으로 돌아가니까 그때 그냥 놔둬도 당도도 올라가고 색깔도 올라갑니다. 고온기에는 네, 영양생장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수분. 포도가요, 샤인이 비료를 많이 줬을 때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은 좋아하겠죠. 좋아하니까 생식생장이 아닌 영양생장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 수분의 양을 좀 줄였을 때, 상대적으로 줄입니다. 줄였을 때 생식생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질소, 비료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분이 많을 경우에 풍부하니까 영양생장이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먹을 게 많고 풍부하고 복지가 잘 돼 있으면 자식 놓습니까? 안 놓잖아요. 자식을 안 놓기 때문에 나무도 똑같습니다. 너무 풍부하게 되면, 비분이 너무 풍부하게 되면 영양생장만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식생장은 상대적으로 질소가 좀 없을 때, 인산이나 가리질 비료가 상대적으로 좀 많을 때 생식생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정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정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1차 수정이 들어가는데 1차 수정 기간 중에 여러분들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수정이 잘 안 먹어요. 그리고 물도 많이 주게 되면 수정이 잘 안 먹어요. 1차 수정 때. 1차 수정 때 이렇게 좋은 조건을 주게 되면 생식생장에서 열매를 달아야 되는데, 이 나무가 생식생장으로 갔어야 되는데 영양생장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1차 수정에 약액을 담궈도 수정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영양생장, 생식생장, 그 다음에 구분하셔야 되고, 스트레스의 유무,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트레스라 하면 물리적인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화학적인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어요. 물리적인 스트레스는 뭐냐?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아는 거, 요즘에 아상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박피, 환상 박피, 그 다음에 뿌리 끊는 거 등등이 스트레스에 관련된 겁니다. 왜 순이 나오라고 왜 아상 처리를 할까요? 스트레스를 줘서 잠을 깨우고 영양생장으로 빨리 진행을 하라고 아상 처리를 하는 거고, 박피 처리를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줘가지고 또
열매가 생식생장, 열매 쪽에다가 영양분도 많이 넣고 그 다음에 당도도 올려라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겁니다. 영양생장, 생식생장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모르시겠으면 앞으로 넘기시면서도 다시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농사의 승패는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으로 얼마나 적절하게 바꿀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생식생장을 영양생장으로 얼마나 적절하게 바꿀 수 있느냐에 따라서 1년 농사의 승패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보신 이 표 봤을 때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 넘어가고 생식생장에서 영양생장, 다시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 넘어가는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려 하면, 자,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 넘어갈 때는 단일 조건이라는 거 있어야 되고, 저온, 저섭, 저비, 스트레스가 많이 줄 때 이렇게 생식생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식생장에서 다시 영양생장으로 넘길 때는 반대 조건이 되어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영양생장과 생식생장과 연결된 비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는 가야 됩니다. 자, 영양생장과 관련된 비료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이 제품들 제가 6가지를 넣어놨는데 이 제품들은 농약이나 농약방에서 다 파는 제품들이에요. 다 파는 제품들인데 각각의 품목명은 따로 있겠죠. 뭐 NK비료라든지 뭐 아미노산, 황산, 마그네슘 들어있는 비료의 이름이 뭐 아미노마그 뭐 이런 내용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원료로 따졌을 때 NK비료, 질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비료들이죠. 그 다음에 아미노산과 황산, 마그네슘처럼 아미노산의 어떤 질소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질산칼슘. 질산칼슘도 질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질산칼슘도 이런 부분들. 하베스트 칼슘은 어떤 회사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것도 질소가 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에다가 미량요소 들어있는 제품도 또 있고, 그 다음에 솔루블 또는 폴리피드라 해가지고 양액 비료에 사용하는 비료들도 있고, 이 양액 비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딸기 고슬 재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저 딸기 같은 경우에는 베드 위에서 상토에다가 딸기를 심고 물로만 키우는 양액 비료로만 키우는 이런 것들을 영양제를 많이 쓰고 비료를 많이 쓰는데 그 부분에 사용됐던 게 이제 이런 비료들이에요. 근데 일반 우리 포도밭에서도 많이 쓰고 있죠. 지금은 편리하니까. 그 다음에 뿌리 발근제 같은 것들, 뿌리 발근제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이나 아니면은 뭐 그 질소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 영양생장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생장과 관련된 비료가 이런 비료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일정표 짤 때 영양생장이 이루어지는 쪽에는 이런 비료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식생장과 관련된 비료, 요거는 아까는 질소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이 비료는 질소나 아미노산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황산가리, 유기가리는 아미노산에 황산가리나 염화가리가 들어있는 제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제품 이름들은 굉장히 많지만 첫 번째 이제 황산가리, 가리를 주기 위해서, 질소질을 뺀 가리를 주기 위해서 황산가리, 유기가리를 좀 씁니다. 두 번째 황산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은 이제 고토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그네슘이고요. 이거는 엽록체 생성을 위한 거고, 여기도 질소 없잖아요. 그죠? 질소 없으니까 생식생장과 관련된 비료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1인산가리. 이것도 우리 일반 시중에 파는 거는 인산가리예요. 인산가리인데 이렇게 원래 이름은 모노포타슘 포스페이트라 해가지고 제1인산가리. 근데 시중에서는 그냥 인산가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인산칼슘, 요즘에 많이 쓰는 거 인산칼슘, 그리고 규산, 봉산 비료, 그 다음에 폴리피드 후기, 질소질이 10% 이하로 들어있는 비료들, 이런 것들 폴리피드 후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생식생장과 영양생장에 관련된 비료를 어느 정도 아셨으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농사 일정표에 맞는 영양생장에 관련된 비료, 생식생장에 관련된 비료, 다시 영양생장에 관련된 비료, 생식생장에 관련된 비료,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중간중간에 물리적인 스트레스, 박피라든지 아상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고, 이해하시겠죠? 네. 여기까지 작물의 생리예요.
자, 작물의 생리를 이렇게 나누어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매일 주위 사람들한테 의지를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겠으면,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해를 잘 못하시겠으면 다시 돌려봐서 꼭 영양생장과 생식생장